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전력과 가스, 수도요금 인하 등의 영향으로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증시 대기자금 성격의 CMA 잔고가 52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자 증시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6월부터 해외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이 처음으로 상장돼 환전 없이도 해외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주택 세 채 보유자나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일 수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달인 2월에는 하락세가 주춤했는데 전력과 가스, 수도요금 인하 등의 영향으로 한 달 만에 다시 떨어졌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생산자 물가지수 잠정치는 98.42로 한 달 전보다 0.1% 하락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3% 떨어졌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국내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으로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돼 소비자 물가 선행지수라고도 불립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저유가의 영향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7개월 연속 떨어졌습니다. 지난 2월에는 보합세를 기록하면서 하락세가 주춤하는 모습이었지만 3월 들어 다시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2010년 3월 이후 6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9.5% 인하한 영향이 컸습니다. 그동안 물가 하락을 주도했던 공산품은 석탄과 석유 제품, 화학 제품 등이 올라 전월보다 0.3% 올랐지만 전력, 가스, 수도 등이 3.3%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체 생산자 물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농림수산품도 수산물이 내리면서 0.2% 떨어졌고 음식점과 숙박, 운수, 부동산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 업종은 전월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습니다. 사업 서비스와 교육 서비스는 2월에 비해 각각 0.2%, 0.5% 올랐지만 금융과 보험 지수가 1.4%, 수상, 항공, 운송을 중심으로 운수가 0.2% 떨어졌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증시 투자 대기자금 성격의 종합자산관리 계좌 CMA 등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증시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CMA 잔고는 지난 18일 기준 52조 6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최대치 경신은 지난달 14일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증권업계는 초저금리 상황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금이 증시 투자 대기 성격의 CMA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시 안팎에선 CMA로 유입된 시중 자금이 투자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 증시 상승을 견인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6월부터 해외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이 처음으로 상장됩니다. 이에 따라 환전 없이도 해외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유럽 대표 지수인 유로스톡스 5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을 국내 증시에 상장하고 한국의 대표 지수인 미니 코스피 200을 기초로 하는 선물을 유럽 파생상품 거래소에 상장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와 유럽 파생상품 거래소의 교차 상장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교차 상장으로 국내 투자자들은 유로스톡스 50 선물을 국내 거래 시간에 유로화 환전 없이 원화로 바로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전국 오피스 빌딩의 공급이 줄었는데 공실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인 기업 경기 부진 탓으로 분석됐는데요. 하지만 오피스 빌딩의 투자 수익률은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오피스 빌딩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분기 전국 오피스 빌딩 공실률은 13.4%로 2분기 연속 0.4%포인트씩 올랐습니다. 그러나 오피스 빌딩의 공급량은 1분기 217동으로 전분기 133동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공급이 줄어들었는데도 공실이 증가한 것은 경기 부진 여파로 기업들의 임대 수요가 저조해진 탓입니다. 다만 서울의 공실률은 10.1%로 전분기와 같았습니다. 광화문과 동대문, 명동, 종로 등 도심 공실률은 10.9%로 0.3%포인트 높아졌고 강남 도산대로, 서초, 신사, 테헤란로 등 강남 지역은 10.4%로 1.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특히 경기 지역의 경우 삼성전자 본사 수원 이전 등의 영향으로 전국 최저치인 5.3%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경기 둔화 여파라든지 서울의 일부 도심의 프라임 오피스 신축이라든지 이런 물량이 시장에 다시 출회되면서 일부 지역은 공실률이 증가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투자 수익률은 제주, 경기, 부산, 서울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주는 제주 2공항 개발 기대감과 서비스업 등으로 경제가 호황을 보이면서 투자 수익률 2.09%를 기록했습니다. 경기와 서울은 각각 1.87%, 1.64%로 낮은 공실률로 인한 안정적인 임대 수입 덕에 비교적 높았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앞으로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집주인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연금이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9억 원 초과 주택과 오피스텔 보유자의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을 3개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도 주택가격 합산액이 9억 원이 초과되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9억 원 초과 주택이더라도 대출 한도는 현행과 같이 5억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가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주택 2채 보유자는 물론 가입이 거부됐던 주택 3채 이상 보유자도 가입 제한이 사라집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하반기 중 시행되며 약 7만 1,000명이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유업계가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등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정유사업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나서는 등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 오늘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선제적 사업구조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자간담회에 다녀온 박미라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정유업계가 탈정유화 전략에 나서고 있다. 이게 어떤 말이죠? 네, 전통적인 사업 영역을 구축하던 정유업계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존의 에너지 산업 외에 고부가 화학과 전기차 배터리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는 건데요. 오늘 SK이노베이션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업구조 혁신 방안을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제시한 사업 포트폴리오 추진 방향은 고부가 제품, 비전통자원, 글로벌 파트너링과 M&A, 중국과 미국 중심의 사업개발 강화 등입니다. 정철길 SK이노베이션 부회장은 오는 2018년까지 기업 가치 30조 원이 넘는 글로벌 에너지 화학 기업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유 이외에 석유화학 제품 생산에 주력하는 정유사도 있다면서요? 네, 정유사들은 보통 정유와 석유화, 윤활유 등으로 사업 분야가 나뉘는데요. 이익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유보다 고밀도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한국 기업 최초로 멕시코 복합수지 사업에 진출한 GX칼텍스는 조만간 멕시코 몬테레이시 인근 산업공단에 생산시설을 착공해 오는 2017년부터 복합수지 공장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허진수 GX칼텍스 부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회사가 보유한 핵심 기술, 원료, 그리고 고객을 기반으로 손익 변동성을 최소화하며 추가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영역으로 확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GX칼텍스는 이미 국내와 중국, 체코 등지에도 복합수지 생산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탕수수대, 옥수수대에서 뽑아내는 차세대 바이오 연료인 바이오 부타놀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S-오일은 울산 온산 공장에 오는 2018년까지 약 5조 원을 투자해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 기름인 잔사유 고도화 시설 등을 짓는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S-오일의 고품질 휘발유와 폴리플렌필렌 등의 화학제품 생산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정유사들이 앞다퉈서 신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네, 정유사들이 앞다퉈 새로운 사업에 매진하는 이유는 더 이상 정제 마진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전기차가 지금보다 더 상용화될 경우 정유업계도 적잖은 타격을 받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국내 4대 정유사들의 원유 정제 생산 제품 260만 배럴 가운데 주유소에 납품하는 자동차용 휘발유와 경유의 비중은 약 20%가량인 60만 배럴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정유사들은 고부가 가치 석유화학 제품의 비중을 늘리며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전자부품 재료 등의 석유화학 제품 생산은 늘려나가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휘발유 경유 차량의 경쟁력이 금세 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전기차 상용화는 현재 유럽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보조금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보조금 없이도 가능한 에너지 효율성과 경제성을 따져 휘발유 경유 차량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제 곧 또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각 정유사별로 어떤 성적표를 거뒀을지가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현재 정유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유가 하락은 실적 악화라는 공식을 깨고 올해 정유업계는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GX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올해 1분기 총 2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오는 22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SK이노베이션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한 7천억 원 수준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S-오일의 영업이익은 84.67% 오른 4,750억 원, GX칼텍스는 5천억 원, 현대오일뱅크는 2천억 원 상승할 것으로 각각 예측되고 있습니다. 정유 4사의 실적 개선이 점쳐지는 이유는 원재료 값이 대폭 하락함과 동시에 정제 마진이 급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네, 최근 탈정유 바람이 불고 있는 정유업계 상황에 대해서 보도국 박미라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유가 증권 시장에서 은행주의 강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KB, 신한, 하나금융지주와 우리은행 등 주요 금융사들이 일제히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저평가주로서 본격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정훈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은행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중순경 연중 저점을 찍은 후 꾸준한 상승세입니다. 저점 대비 주가 상승률은 대부분 20%를 넘고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27.2%나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은 9%인데 이를 크게 앞지른 것입니다. 은행주 인기 회갱은 무엇보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올 들어 주가가 8,000원대까지 떨어졌지만 실적 기대감이 커지면서 어제 약 5개월 만에 만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우리은행 1분기 때 마진이 작년 4분기 대비해서는 한 3bp 정도 개선될 걸로 보여지고 대출 성장도 올해 연간 목표가 4%인데 1분기에 1.9% 정도 나올 걸로 보여져서 생리익은 4천억 초반 정도로 지금 컨센서스보다는 크게 상회하지 않을까. 은행권 전체 실적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1분기 9개 은행의 지배순이익이 2조 4천억여 원으로 한 해 전보다 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1분기 KB금융의 법인세 취소 소송, 승소 환급금 등 일회성 이익을 제외하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한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은행주의 실적이 안정되면서 저평가주로서 본격적인 매력을 발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주의 주가 순자산 배율은 0.44배로 중국과 일본의 60% 수준이고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른 부실 우려는 상승세의 부담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최근 철강 화학업황이 개선되고 있어 구조조정이 조선 해운에만 국한될 경우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은행주가 더 부각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2011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비롯된 부실로 총 7곳의 저축은행이 문을 닫는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가 있었는데요. 이때 사태의 빠른 수습을 위한 금융당국의 제안으로 금융지주와 은행들이 부실 저축은행들을 인수했습니다. 당시엔 울며 겨자 먹기로 떠안다시피 한 저축은행이었지만 지금은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금융기관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김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행계 저축은행들이 부실 오명을 벗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은행계 저축은행들의 전신인 토마토, 솔로몬, 제일저축은행 등 5개 저축은행의 총 적자 규모는 2011년 영업정지 당시 1조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지주와 은행에 인수된 뒤 이들 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총 630억 원의 흑자를 내며 건실한 저축은행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의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자산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영업 중인 79개 저축은행 중 자산이 1조 원을 넘는 저축은행은 12곳뿐입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제1, 에이스저축은행을 인수해 탄생한 하나저축은행은 2013년엔 300억 규모의 적자를 내는 애물단지였지만 지금은 이용 고객이 10만 명이 넘고 지난 분기에는 누적 순이익이 110억을 넘겼습니다. 4,700억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던 제일저축은행도 KB금융지주에 인수된 뒤 눈에 띄는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KB저축은행은 자본은 아직 1조 원이 안 되지만 지난해 흑자 전환 후 114억 순이익을 달성하며 대형저축은행 못지않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영업정지 사태 이후 금융그룹이 대주주로 등장하면서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10%대 중금리 대출 시장을 선도하면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를 거쳐 NH금융지주의 품에 안긴 삼화저축은행과 솔로몬저축은행도 총 4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내는 부실저축은행이었지만 NH저축은행이 된 후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말 기준 총 104억 원의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신한금융지주도 적자 2,500억 원의 토마토저축은행을 인수해 신한저축은행을 만든 후 총 80억 원의 순이익을 낼 정도로 회복됐습니다. IBK저축은행은 은행계 저축은행 중 유일하게 금융지주가 아닌 기업은행이 예솔저축은행을 인수해 탄생했습니다. 때문에 규모나 성장폭이 크지는 않지만 지난 분기까지 누적 순이익 199억 원을 기록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기아차의 신형 스포티지가 지난달 유럽에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유럽 시장에 진출한 지 39년 만에 월간 기준으로 최다 판매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스포티지는 지난 3월 유럽 시장에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3.6% 증가한 18,092대가 판매됐습니다. 이는 1977년 현대차, 1990년 기아차가 각각 유럽에 처음 진출한 이래 지금까지 양사에서 판매된 모든 차종의 월간 판매 실적 중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현대차의 투싼도 3월 한 달간 유럽 시장에서 전년 대비 48.5% 증가한 15,993대가 판매됐습니다. 현대차 차종 중 역대 최다입니다. 스포티지와 투싼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현대기아차의 지난달 유럽 판매는 전년 대비 11.8% 증가한 103,667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롯데주류가 클라우드 출시 2주년을 맞았습니다. 클라우드는 롯데주류에서 처음 내놓은 맥주로 클라우드 출시 이후 수십 년간 지속됐던 양강체제 맥주 시장이 3강체제로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보경 기자입니다. 클라우드 맥주가 출시 2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롯데주류는 독일 정통 맥주 제조법으로 만든 클라우드를 선보였습니다. 클라우드는 쌀, 전분 등을 섞지 않고 발효보리만 100% 사용해 만들어 기존의 맥주 맛과 차별화시켰습니다. 깊고 진한 맥주 맛으로 소비자를 사로잡은 롯데주류는 클라우드 출시 후 급성장을 보이며 수십 년간 유지돼온 양강구도의 맥주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업계에서는 맥주 시장 점유율을 1%포인트 올리려면 200억 원의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롯데주류는 공격적인 마케팅과 함께 대형마트에서 편의점까지 장악한 그룹 계열사의 방대한 유통망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물타지 않는 클라우드를 출시함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맥주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프리미엄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을 펼치면서 클라우드가 2년 만에 시장에 정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출시 2주년을 맞아 롯데주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클라우드의 공식 캐릭터를 활용한 클라우드 이모티콘을 선보이고 무료로 제공합니다. 또 오는 24일까지 안주를 제공하는 맥주 순수령 파티, 비어 스테이션이 쏜다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클라우드 공식 페이스북에서 쿠폰을 발급받아 클라우드 비어 스테이션을 방문해 제시하면 무료 안주를 서비스받을 수 있습니다. 롯데주류는 맥주 생산 물량을 늘리기 위해 충주에 제2공장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산 물량이 많지 않아 영업에 한계가 있었지만 제2공장 완공 이후 지방 영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포부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하이트진로가 2년 만에 대표 맥주 제품인 하이트를 전면 교체한 3세대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오늘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료와 공법, 상표 등 제품 전 부문을 교체한 신제품 올뉴 하이트를 선보였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올뉴 하이트는 알코올 도수 4.3도로 모든 공정에 엑스트라 콜드 공법을 적용해 깔끔한 목넘김을 느끼게 했습니다. 브랜드 로고는 역사성을 강조한 기존 서체를 유지한 반면 배경 디자인은 새로 바꿔 기존 흰색에 물결 모양의 파란색 사선을 더해 청량감을 강조했습니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사장은 올해 3세대 하이트를 통해 맥주 시장 1위 탈환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 대표 주류 기업으로 입지를 굳건히 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품질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제작사 드림웍스의 방송을 KT 올레TV를 통해 볼 수 있게 됩니다. KT는 드림웍스 채널을 다음 달 3일부터 올레TV와 올레TV 모바일을 통해 서비스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림웍스는 슈렉, 쿵푸팽더, 장화시는 고양이 등 수많은 히트작을 낸 애니메이션 제작사로 최근에는 극장판 애니메이션뿐 아니라 TV 시리즈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드림웍스는 지난해 7월 자사의 애니메이션을 연속으로 방영하는 드림웍스 채널을 만들었고 한국은 태국, 말레이시아,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 이어 6번째로 올레TV를 통해 드림웍스 채널을 방영하게 됐습니다. 드림웍스 채널은 올레TV 131번이나 올레TV 모바일 라이브 채널 메뉴를 통해 제공됩니다. 시청자는 드림웍스의 인기 시리즈인 드래곤 길들이기와 장화시는 고양이의 신나는 모험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KT는 드림웍스의 VOD 4천여 편도 확보해 올레TV와 올레TV 모바일 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내 중견 소프트웨어 업체 티맥스 소프트가 토종 PC 운영체제를 개발해 전 세계 시장을 독점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전 세계 공항 올림픽 격인 국제공항협의회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인천국제공항이 11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혜태 제과식품이 다음 달 유가 증권시장 상장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정대로 다음 달 상장되면 2001년 11월 유동성 위기로 퇴출된 이후 14년여 만에 증시 복귀가 이뤄지는 셈입니다. 이마트가 국내 대형마트 최초로 보급형 보사양 전기 자전거를 선보입니다. 가격은 80만 원대로 내일부터 전국 80개 스포츠 매장에서 단독 판매됩니다. 안녕하세요. 케어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연입니다. 오늘 우산 가지고 나오셨나요? 현재 서울, 경기와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강수구역은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본격적인 강수가 시작되겠습니다. 퇴근길에는 강원 영서와 충청, 전북으로 또 밤에는 전남과 제주도에서도 비가 시작되겠고요. 내일 이른 새벽이면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치는 시간을 살펴보면 아침에 서해안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해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방도 내일 낮에는 그치겠고요. 영남과 강원 남부도 늦은 오후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집중되면서 50에서 90mm, 제주 산간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도 동반되겠습니다. 그 밖에 충청 이남 지역 40에서 60mm, 중북부 지방 10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일은 낮부터 대부분의 비가 그치겠는데요. 흐린 하늘에 낮 기온이 오르지 못해 오늘보다 3, 4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또 비로 인한 세정 효과로 미세먼지 지수는 좋음이나 보통 단계를 보이면서 대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안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비는 낮나절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서울 13도에서 18도, 대전 12도에서 19도 분포로 일교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동해안은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속초 11도에서 1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광주 14도에서 19도, 대구 14도에서 17도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제주 해상과 남해상을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내려지겠고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포근해서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 예상되고요. 화요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